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46분입니다. 이번에는 나스닥, 나스닥 지수를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림을 몇 개 이제 그려놓고 캡처를 뜬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월봉으로 보면 이제 그 선행스팬 거의 문 앞까지 와 있어요. 선행스팬 문 앞까지 와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그럼 지금까지 보시면 이게 튕긴 자리를 잘 보세요. 여기서도 튕겼죠. 여기서도 튕겼고, 이 튕긴 자리 보면 선행스팬이랑 좀 거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튕겼던 자리들의 특징은 선행스팬이랑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스팬 안으로 들어갈 만한 여지가 크지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선행스팬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선행스팬 근처까지 다 와 있어요. 문 앞에 있다는 거죠. 문 앞에.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상승을 할 거냐?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상승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선행스팬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요걸 닿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죠.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올라갈 생각이었으면 벌써 올라갔지.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수수는 지금 상태에서 선행스팬 2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기준선 26이고요. 여기가 기준선 26이고 여기가 선행스팬 1이고 선행스팬 2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선 26을 찍으면 이제 9,000대가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월봉은 그렇게 추정한다. 지금의 흐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선행스팬을 피해서 상승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어떤 게 보이냐면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1월 2주, 3주, 4주 1월 4주가 여기고요.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가 여기입니다.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가 여기에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가 1월인데 1월 다 쓰고 2월 다 쓰고 3월 다 쓸 정도 되면 시간이 이 정도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을 때 기준선 26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기준선 26을 돌파하려면 12,500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2,500을 넘어야 이게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몇이냐면 1,500이에요. 1,500. 그러면 지금 얼마나 올라야 되냐면 2,000이 올라야 돼요. 2,000. 지금부터 2,000이 올라야 미니멈. 맥스가 아니에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2,000이 올랐다가 떨어지면 또 소용없어요. 2,000 이상 올라야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야 이제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못 올라가면 이거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자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일봉은 지금 이 위치에 있잖아요. 이 위치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선의 기준선 26의 위치가 있죠.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네, 15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이번 달이 지금 5거래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예, 이 정도 잡자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맞아요. 예. 자, 15일 동안 15일 동안 만약에 기준선 26을 찍는다고 해도 최저치가 얼마냐면 1900을 가야 되는 거예요. 1900.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캡처를 떠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후행 스팬이고요. 예, 요게 기준선 26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인데 이게 바닥이려면, 그러니까 1207, 1207이 바닥이려면 예, 기준선 26으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900 이상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900 이상으로 가면 후행 스팬이요. 예. 그러면 요 1207이 바닥이에요. 못 가면 바닥 아닙니다. 지금 1569잖아요. 예? 1569이기 때문에 1900이면 대략 한 340호? 예, 340호 정도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위로 340호를 올라가면, 예? 올라가면 이제 11,000선까지, 그죠? 11,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예, 못 가요. 예, 못 올라가면, 잠깐만요. 그 일봉으로 공간이 더 있나 좀 볼게요. 조금 다르네요. 1900은 맞는 것 같아요. 1900. 그러니까 맥스로 11,000. 네, 이게 맥스예요. 맥스. 기본값이 아닙니다. 맥스 값이에요. 그리고 기본값은 1900이에요. 그러니까 1900. 1900을 넘어서면, 이게 시간이 얼마냐? 네, 1900을 넘어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이니까 2월 초죠. 2월 초까지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1900선까지 올라가면 2월 초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떨어지고 싶으면 11,000선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의 기준은 1900이에요. 일봉의 기준은 1900입니다. 그러니까 1900 위로 올라가면 어쨌든 이제 일봉은 변화가 오는 거고, 1900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일봉은 무의미한 거예요. 상승 자체가. 근데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주봉은 지금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바닥은 여기 있고요. 바닥. 그러면 1088이 바닥이려면 결국엔 기준선 26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 기준선 26이고, 여기가 후행 스팬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월 사주예요. 1, 4. 그 다음에 여기가 2월 사주고,
그다음에 여기가 3월 네 번째 주 정도 돼요. 그러면 1월 4주, 2월 4주, 3월 4주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 수평이에요. 기준선 26이 다 수평이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잡아도 12,560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12,560을 넘지 않는 이상은 1088은 바닥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지수는 12,560을 넘어야만 12,560을 넘어야만 1088을 바닥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언제까지? 3월까지. 12,560. 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못 간다. 그러면 1088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못 간다라고 판단되시면 1088은 무너질 거라고요. 지금 상태에서 2,000포 올라야 돼요. 네. 그럼 지금 상태에서 2,000포면 거의 20% 오르는 거예요. 거의 20%. 그럼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300인데 20% 오르면 360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세요. 응?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2,000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셔야죠. 주식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사셔야 되고, 테슬라도 사야 되고, 애플도 사야 돼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봉은 요 바닥 있죠. 여기 바닥. 여기 바닥이 바닥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00을 가면 요 바닥이 일시적인 바닥이 되는 거죠. 근데 1900을 못 가면 이 바닥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바닥이 무너지면 여기도 무너져요. 너무 가까워. 별 차이 없어요. 한 300포 차이 나나? 바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목으로 봤을 때는 1차는 1900 테스트예요. 1900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50? 1650이 주봉의 상단선이거든요. 월봉의 상단선, 주봉의 상단선이 1650이에요. 그러니까 1900까지 가려고 해도 이게 장애물이 꽤 있어요. 특히 분기봉 상단선은 엄청나게 강해서 과연 1900까지 열어줄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기봉이 누를 생각이라면 1900까지 안 주겠죠. 그럼 1900까지 못 간다라는 건 지금 만들어진 1207도 바닥이 아니란 얘기고, 1207이 붕괴되면 거기서 100포만 내리면 1088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깨겠다는 얘기죠. 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1900을 넘지 않는 한 매도예요. 매도고, 그 다음 전략은 12,560을 넘지 않는 한 또 매도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 전봉 고점이 11,500선에 있잖아요.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근데 12,500까지 간다?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일목상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월봉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미니 선물, 나스닥 100 미니 선물은 지난달 저가를 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도미노식으로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스닥 100 선물이 깨졌으니까 나스닥 100도 깨질 거고, 그 나스닥 100이 깨지니까 나스닥 지수도 깨지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그런 반응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에는 상승은 제한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목으로 보면 1900, 12560 두 수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1900을 넘으면 일시적으로 횡보장이 올 거다. 급등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횡보장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안 떨어지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가는 그런 유형의 장이 나올 거고, 그렇게 끌더라도 12,560까지 못 가면 결국에는 재차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월봉상의 위치는 여기서 선행 스팬을 찍지 않고 간다라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가능한가? 예,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자리가 그렇게 예,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상승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일단 제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일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예,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 5.2평인데 보통 5.2평을 보면 지금 상태에서 11,676까지 열려있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저기까지 오를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반대로요. 이거를 한 8,000까지 빼볼게요. 8,000까지 빼면 그때도 봉이 저 이평선이 저기 있을까요? 안 그래요. 내려온다고요. 보세요. 예? 12,200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 여기 6,600까지 빼볼게요. 6,600. 예, 6,600까지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더 내려오잖아요. 지금 11,676에 있었던 이평선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요. 여기. 예, 1900이잖아요. 그쵸? 1895. 이게 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다가 1900을 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게 연봉의 고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연봉의 고가가 거기에 위치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6100까지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 이평선이 어디로 가느냐?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5이평이 어디 있다? 814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들어진 고점의 위치, 예? 만들어진 고점의 위치가 뜻하는 건 예, 과연 저가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11,676까지는 보인다는 거죠. 예, 이건 선행적인 해석이고요. 만약에 이게 밑으로 당겨서 붙인다 그러면 11,676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대로 내려 꽂으면 되니까. 그러면 1800선의 고가를 둬도 얼마든지 이평선이랑 만날 수 있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 1900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하락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큰 하락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1800보다는 높은 고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중간에 언젠가 한 번은 심하게 올라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1분기에는 12,000대까지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12,000대까지 올라가면 하방이 아니에요. 상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위로 간다고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그려놓고는 다 빠졌는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까지 미국 증시도 이렇게 차트를 그려놓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내려갔다니까. 네. 그 국장은 더 심하잖아요. 국장은 이미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러고 올라간다고요?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 그러면 과거에 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바보였을까요? 바보라서 내렸을까? 예? 얼마나 멍청했으면 그냥 올리면 되는데, 그죠? 예? IMF 때 그냥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나라에 망하면 그만인 거고. 지수는 올리면 되죠. 뭐 나라 망하고 기업 망한다고 해서 지수를 내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돈으로 올리면 되지. 예? 단순한 문제라고요. 예? 암호화폐처럼 뭐 없어.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시장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과거에도 그렇게 안 했다고요. 예,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올려봐야 얻을 게 없는 거지. 이미 시장은 다 망가졌고 경제도 다 망가져 있는데 예,
돈으로 시장을 끌어올려 본들 그걸 지탱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겠죠. 그러니 돈을 가진 자들도 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똑같은 환경이 왔어요. IMF 때, 그죠? 그 전에 미치도록 하락했을 그 당시에 환경 속에 우리는 동일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일주일 오르고 일주일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런 단순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대부분의 하락장은 1년 이상이 거의 없어요. 1년 이상이 거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1년 빠지면 다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바닥이야. 아무 걱정 없어. 싸. 그럼 IMF 때는 그땐 비쌌던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1996년 그때의 환경은 정말로 비싸서 내렸을까요? 잘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잘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옳다, 제가 맞다, 저를 따르면 돈을 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진 이 차트의 구조는 우리가 근시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봤을 때도 거의 없었던 기록이에요. 예? 거의 없었던 기록이라고요. 이렇게 움직였던 기록이 없어요. 그나마 미국은 지금 움직이는 게 리만 브러더스 때랑 살짝 비슷하고, 예, 살짝 비슷해요. 그리고 그 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외에는 지금이랑 비교할 수 있는 차트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떨어진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리먼 브라더스가 2009년도에 있었잖아요. 2008년 10월에 있었고 GM 파산한 게 2009년 3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주식을 경험하신 분은 이런 환경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지 10년 이내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 차트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 자체가 없을 테니까. 정리를 하면 1900을 넘지 못하면 1200은 무너진다예요. 예? 1200은 무너진다. 그리고 3개월 동안 12560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엔 1088도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차피 1900을 못 가면 12560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1900을 못 간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200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1088도 함께 무너질 거다. 그리고 1088이 무너지면 결국에 월봉은 어디로 간다? 선행 스팬으로 갈 거고, 선행 스팬을 찍는 순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전으로.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붕괴되던 시절의 차트와 거의 흡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동평균선 보여드렸듯이 올려서 5위평을 붙이는 게 아니라 땡겨서 5위평을 붙이는 굉장히 심각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저는 사실 타인을 잘 언급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타인을 언급할 만큼의 지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 분야에 있어서 제가 몇 개의 보조 지표를 보는 수준에 불과한 사람이 뭐 다른 걸 보고 이런 사람들을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번외로 평가하는 것들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추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 바라보면 과연 이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냐, 뭐 이런 거는 약간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분석하는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진증권의 그 강의사라는 분이 왜 그토록 하방을 떠드느냐, 그 부분은 저는 납득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납득이 가요. 거기까지 갈 거냐 말 거냐는 사실 이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위험 수위까지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하방이에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 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뭐 나스닥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분석하고 코스피 200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나스닥 선물 뭐 그다음에 띵글로도 분석하고 일목으로도 분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보면서 제 생각을 계속 점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점검해 봐도 아직까지는 그 생각을 벗어나는 사인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훼손하는 흐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뒤집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제 기준하에서는 하락은 여전히 유효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르든 내리든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는 오르든 내리든 변화 요인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작 찍어야 되는 자리를 안 찍으면 그냥 그게 윗꼬리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1900을 안 찍으면 저는 삽니다. 스큐를 사요. 그런 뜻이에요. 1900을 찍었다. 그럼 스큐를 샀다가 다시 내려오면 살짝 정리하겠죠. 그리고 또 지켜봐야지. 12,500을 안 갈까?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1900을 못 간다는 얘기는 빠르게 떨어지겠다는 얘기고요. 빠르게 하락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래 버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900을 찍으면 시간을 끌겠다는 거지. 질질질질 끌면서 시간을 벌어보겠다라는 의도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지수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모르는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일목에서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후행 스팬과 기준선 26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선행 스팬과 봉과의 관계, 그 두 가지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거 전환선 정도 잠시 보고 뭐 그 정도 이상은 없어요. 자, 그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